자, 엑셀 창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새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엑셀의 기본 창이 이렇게 열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게 지금 6페이지, 7페이지랑 8페이지 위치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엑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엑셀은 워크북과 워크시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워크북은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시트가 여기 밑에 있는 이 작업 공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작죠? 이렇게 칸이 조그맣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 총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정도의 사이즈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저번에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굴려도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넘겨서 10페이지. 우리가 엑셀을 알려면 엑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들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자주자주 쓰는 메뉴들을 여기다가 모아서 놓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정리함처럼 모아서 이렇게 놓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이 메뉴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 여기 생기죠. 만약에 얘를 없애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하면 바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은 단축키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일종의 단축키처럼 자주자주 쓰는 메뉴들을 정리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여기 위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아, 그림 있는 거요? 네네, 여기 뭐 디스켓 모양, 네. 뭐 화살표 모양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한 3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옆에를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해서 내가 가져올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명령 중에 가져오고 싶다. 여기 있는 메뉴 중에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해당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없앨 때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제거하시면은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는데요. 요 메뉴는 엑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쓰는 것들을 추가해 놓고 활용하실 때 범위 잡고 여길 눌러도 되고 아니면 얘를 범위 잡은 채로 얘가 보면요. Alt 잠깐 누르고 있어 볼래요?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이래요. 그럼 제가 이대로 Alt 5번을 누르면은 병합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엑셀은 사실 단축키가 많지가 않은데 그런 단축키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물론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 정도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 제목 표시 줄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통합 문서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얘가 제목 표시 줄인데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파일명과 프로그램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 값은 통합 문서 1로 되어 있고요. 한글에서 빈 문서 1과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통화문서 1이라고 적혀 있는 저거 대신에 내가 저장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자, 3번 메뉴는 리본 메뉴라고 하네요. 자, 리본 메뉴는 뭐냐? 여기 있는 이 메뉴가 리본 메뉴인데요. 홈탭을 누르면 홈탭에 관련된 메뉴가, 삽입을 누르면 삽입에 관련된 메뉴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죠. 얘가 바로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명령을 아이콘 형식에 연관된 그룹으로 묶어서 탭으로 모아서 표시하는 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4번 이름 상자는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이 부분. 그래서 셀을 아무데나 클릭해서 찍어보면 얘가 이제 셀 포인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셀이 선택되어 있는 주소가 보이는 데가 이름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셀의 주소를 표시하며 선택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식 입력 줄인데 이름 상자 옆에 보면 fx 적혀있고 여기 길다란 선 하나 보이죠? 여기를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나 수식을 표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 수식 입력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셀 포인터 아까 찍어 놓은데 한일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한일 하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셀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까 한일이라고 이렇게 적힌 게 보일 거예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적어 놓았던 한일이란 글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네요. 자, 이 한일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면은 지금 요 셀 포인터가 C5셀에 있다는 걸 이름 상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가 요 수식 입력 줄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밑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볼게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숫자는 엑셀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숫자를 한번 적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1 더하기 2 적고 엔터를 쳐보면 얘는 이제 계산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 맨날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러고 아까 계산한 값인 요 3 적혀 있는 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셀에는 3이 보이는데 요 수식 입력 줄에는 1 플러스 2라는 아까 적은 수식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 줄은 선택한 셀에 입력된 데이터 또는 수식을 표시하는 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수식 입력 줄에 찍어 놓고 입력해도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열머리 글인데요. 기본적으로 엑셀에 요 위쪽을 보시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파벳이 보일 거예요. 이 알파벳을 열머리 글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A열, 얘가 B열, 얘가 C열, 얘가 D열 해서 각각의 영역은 XFD까지 해서 16,840개 정도 되는 행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머리 글은 여기 옆에 보시면 1, 2, 3, 4 적혀 있죠. 이게 이제 1행, 얘가 2행, 얘가 3행, 얘가 4행 이런 식으로 행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은 어디까지 있냐면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키 하면 눌러서 볼게요.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셀 자료에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많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A1 셀, A 첫 번째 셀로 돌아가는 단축키는요. 컨트롤하고 홈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A1 셀로 바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8번 워크시트인데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들이 셀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 칸들이 들어있는 이 공간이 워크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이때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굵은 선이 생겨요. 얘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 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10번 시트 탭 이동 버튼. 요거는 요 밑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사실 시트가 하나라서 안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시트가 많아서 화면상에 다 나타나기 어려울 정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시트 탭 이동 버튼이 뜹니다. 자, 일부러 늘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시트를 이렇게 늘렸는데요. 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첫 번째 시트로 이동을 하거나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시트, 그냥 클릭하면 한 단계씩 이렇게 시트 다음 걸로 넘겨볼 수 있다면, 쉬프트 누르면서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시트, 이런 식으로 시트를 우리가 여러 개의 시트들이 있을 때 이동하는 버튼이 시트 탭 이동 버튼이라고 해요. 자, 시트 이동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데요. 시트 이동 버튼이 뜬 이유는 제가 시트를 추가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서 시트들이 많을 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번 시트 탭은요. 시트 이름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시트를 늘리면 기본적인 이름은 시트 1, 시트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시트 이름으로 바꿔놓으면은 보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그 다음 12번 상태 표시줄은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준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줄 보일 거예요. 얘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파일의 작업 상태를 표시하는 영역으로 셀 범위를 지정하면 지정한 영역의 평균이나 개수 합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무 셀에나 커서를 찍고 1, 엔터, 2, 엔터, 3, 엔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셨다면 1, 2, 3 얘네를 블록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 블록 지정한 부분에 평균은 몇이고 개수는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숫자 데이터는 몇 개가 있고 합계가 얼마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도 알 수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엔 계산식을 활용하겠지만요. 자, 보기 바로가기. 자, 요 옆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보기를 많이 봐요. 근데 내가 A4 용지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다. 그때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미리 보기. 그럼 이렇게 A4 용지에 적당하게 잘려져서 내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페이지가 좀 우리가 길 때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들이 있을 때 나눠서 출력하고자 할 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확대 축소 슬라이더인데요. 여기가 확대 축소 중에 얘가 축소, 얘가 확대. 요 막대를 직접 끌어서 움직이셔도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눌러서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저는 컨트롤 휠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요, 휠. 아까 이용해 보셨잖아요. 작업을 뭔가 적으셨다면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을 다시 열게요. 엑셀을 따닥. 새로 문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셀 포인터는 A1 셀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름 상자에는 현재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 주소가 나타나겠죠. 자, 얘를 이제 B2 셀을 클릭을 할게요. 혹시 칸이 작으면 컨트롤 휠로 늘려서 보세요. 자, 여기는 추천 여행지. 근데 컨트롤 키로 휠. 아니 휠을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이 네모를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셀의 이름이 각각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AR, BR, CR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적을 게 B2열이라 적은 건데 B열에 있는 이행의 셀을 찍으면 이게 B2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셀을 이제 찍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적고 싶다. 그럼 여기를 찍으면 얘가 어디 있냐면 D열에 있는 사행에 있죠. 그럼 얘는 D4 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마다의 각각의 주소가 있고요. 그 주소는 아까 여기 이름 상자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B2 셀에다 추천 여행지를 적고 B3 셀로 내려와서 경주. 옆으로 갈 때는 방향키로 가도 되지만 탭을 누르셔도 돼요. 제주도, 여수. 탭 누르는 게 이렇게 한 칸 옆으로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탭은 옆으로 한 칸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적어보세요.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돼요.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렇게 창이 뜨는데 기왕이 폴더 하나 만들까요? 새 폴더. 자, 여기 문서에 새 폴더 한 개 만들겠습니다. 문서 먼저 누르고 네, 문서 한번 눌러주시고 새 폴더. 그러면 문서에 새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는 본인 성함으로 적을까요? 네.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으면 폴더 안에 다시 파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폴더를 따닥 눌러서 열어주시고 파일 이름에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추천 여행지. 자, 이렇게 그 문서에 제목을 적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요 위쪽에 통합 문서 1이었던 부분이 추천 여행지로 워크북이 바뀐 게 보이죠? 선생님 근데 저는 제 이름을 추천 여행지 열어온 거를 열어온 게 아니라 저장한 거를 닫으실 때는 파일에서 닫기 누르시면 쉽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닫기. 파일의 닫기는 지금 열려있는 파일을 그야말로 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에 닫기 하시면 이렇게 닫아졌어요. 자, 이제 아까 저장한 문서를 다시 불러와 볼 건데 파일을 누르시고 이번엔 열기 에서 밑에 찾아보기를 눌러볼까요? 최근에 저장한 건 여기 오늘, 어제, 지난주 이렇게 뜨긴 하는데 최근에 저장하지 않았다면 여기 안 뜨겠죠? 그래서 찾아보기. 아까 우리 경로를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설정했으니까 문서에 본인 이름의 폴더로 가서 따닥 추천 여행지를 따닥 이렇게 열면은 추천 여행지를 열어올 수가 있습니다. 첫 여행지 딱 하고 그다음에 열기를 클릭해야 되죠? 더블 클릭하셨으면 아마 바로 열렸을 건데 그냥 아직 추천 안 여행지 열렸나요? 하고 추천 여행지 하고 저 화면에는 안
자, 18페이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새 페이지를 열어야겠죠?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있는 거 놔두고 그냥. 네, 새로 열 거니까. 네.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 새 통합 문서를 클릭. 자, 이렇게 새 창이 떴어요. 이제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확대를 해서 볼까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굴려주시면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놓고 내용을 적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얘가 A1 셀부터 있으니까 그대로 나라 수도 엔터 쳐서 내리고 그리스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아테네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탭을 누른 채로 왔기 때문에 엔터 치면은 A열의 사행, 즉 A4 셀로 내려올 거예요. 독일 탭 베를린 엔터 캐나다 탭 오타와 엔터 터키 탭 앙카라구나 앙카라 엔터 필리핀 탭 마닐라 엔터. 자, 이렇게 나라 수도를 적어보세요. 적고 나서 저장도 할게요.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겠죠. 파일에 저장. 저장하실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찾아보기 눌러주시고요. 아마 오늘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드셨을 거예요. 그 해당 폴더를 따다. 그러고 통합문서 2라고 해놓으면 못 찾을 테니까 요거 이름을 알아보기 쉽도록 나라 수도라고 적을게요. 나라 치고 옆에 수도.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웃주 이름 나오는 거 그냥 치나요? 자, 다시 또 새 파일을 열 거니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화면이 작으면 컨트롤 휠을 위쪽으로 굴려서 화면을 적당하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고 A1 셀부터 적을게요. 천만 영화 제목 탭 관객수 엔터 명량 탭 1761만 명 엔터 극한 직업 탭 1626만 명 엔터 신과 함께 탭 1441만 명 엔터 국제시장 탭 1426만 명 엔터 베테랑 탭 1341만 명.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파일에서 저장까지 하셨죠? 네. 그래서 찾아보기에서 아까 여기 홍길동을 찾아주시고 여기다가 천만 영화 하고 엔터 하면은 쉽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페이지는 20페이지예요. 자, 또 새 창을 열게요. 그러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을 건데 화면이 좀 작으면 컨트롤 휠로 확대해 주시고요. B2 셀을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적을게요. 여행 동호회 회원 명단 적고 엔터.
이러면 여행 동호회 회원 명단은 B열보다 길니까 이렇게 C열, D열에 걸쳐서 적혀지게 되고 엔터를 치시면 셀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엔터 치고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성명, 성별, 지역, 출생연도. 그래서 김미자, 역, 지역이 영등포구, 서지훈, 남. 제가 누를 땐 탭을 눌러서 옆으로 가고 있어요. 동대문구 하고 엔터 치면 탭을 누른 경우는 성명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져요. 박동우, 남, 성북. 일단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 출생연도 옆에 이제 가입 날짜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 가입 날짜를 보니까 F4 셀에 두 줄이 적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가입이라고 먼저 적고요. 가입. 자, 이 상태로 Alt를 누르고 계시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날짜 적고 엔터 치면은 네. Alt 누르고 계시면서 엔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이 5셀 여기 출생연도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습니다. 그냥 적으면 돼요. 1967 엔터 196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생연도를 적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릴 때 문자는 왼쪽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된다 했었죠?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정렬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2페이지에는 날짜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날짜는 연월일의 구분기호를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을 합니다. 요 옆에다가 잠깐 연습해보고 할게요. 옆에 빈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적자. 2022 빼기 6 빼기 14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연도예요. 연도 월 일 날짜를 뜻하는 거죠. 근데 22 슬러시 6 슬러시 14 이렇게 적더라도요. 이거는 날짜 형식이 돼요. 요거 두 개만 먼저 잠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날짜를 적을 때 빼기로 구분을 해도 되고 이 빼기 있는데 하이픈으로 적어도 이렇게 빼기로 나올 거예요. 요거를 보셨다면 네,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6 슬러시 14 또는 6 빼기 14로 해서 엔터 쳐볼까요? 이 경우는 날짜 중에 몇 월 며칠 형식으로 나와요. 6 빼기 14도 되고 6 슬러시 14도 돼요. 선생님 아까 할 때 그냥 6 빼기 14 6을 적고 그 다음에 저는 슬러시로 했는데 빼기로 해도 돼요. 빼기하고 14 적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요. 자, 이제 가입 날짜를 좀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5월 1일 적으려면 어떻게 해요? 5 슬러시 1 하고 엔터. 그죠? 5 슬러시 7. 슬러시가 이거 짝대기. 5 슬러시 19. 5 슬러시 19. 5 슬러시 24. 이렇게 가입 날짜를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적은 이 글씨들을 제거할 때 범위를 잡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자, 23페이지의 스텝 3 기호와 한자 입력하기예요.
자, 이제 C4셀을 보시면은 C4셀의 성별이라는 부분을 한자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별이라는 부분을 따닥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커서가 생기죠. 자, 얘는 이제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얘를 따닥은 셀 편집 상태예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부분을 블록 지정하면 이렇게 까맣게 지정이 됐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별을 고르고 그 다음 변환을 누르면 여기서는 한글 한자로 했네요. 한글 뒤에 한자 적힌 형식. 죄송한데 네. 지우는 거 하다가 제대로 여기 성별을 네. 따닥 따다 하시고 드래그 범위 잡아요. 잡으셨어요? 네네 자, 이 상태로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 키 있어요. 한자 네. 누르면 이렇게 네. 여기서 성별의 모양이 요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한자를 고르고 한글 뒤에 한자가 있는 형식을 누른 다음에 변환을 하시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엔터 치시면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넣어볼 건데요. 요 여행동호회 회원 명단 있는 B2 셀을 따닥. 그럼 커서가 마찬가지로 생길 거예요. 커서 생기셨어요? 자, 그러면 네, 여기 여행동호회 회원 명단이라는 요 글씨 있는데 레이어랜다. 요 셀을 찍어주시고 여기 따닥 선택하시면 커서가 생기죠. 여기에다가 삽입으로 갈게요. 뭔가 집어넣는 건 삽입이에요. 삽입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기호라고 보여요. 기호를 클릭. 네, 삽입의 기호를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하위 집합에 여기 하위 집합이죠. 여기를 도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도형. 근데 이거 찾는 게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도형이라고 써있는 예, 있는데 도형이라 안 써져 있는 경우 이제 기호나 기호 2 이런 데 가보시면 있어요. 저는 기호 2에 있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해당 삽입할 기호를 선택하시고 삽입하고 닫기 하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삽입의 기호를 쓰실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는 미음 한 번만 눌러보실래요? 미음. 미음이요? 네, 키보드에 미음 툭 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툭. 미음 한자 키. 왜 우리 옛날에 이제 진달래꽃 이거 적을 때 별표도 미음 한자 눌렀었잖아요. 미음 한자 하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와요. 이 펼침 단추를 누르셔도 되는데 탭을 누르시면 얘가 펼쳐져서 나올 테고 여기에도 요 기호가 있죠?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미음을 툭 치고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줄로 나오잖아요. 이때 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펼쳐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찾기가 좀 더 쉽죠. 선택하시고 다 넣었으면 엔터. 자, 그럼 여행동호회 명단도 우리 다 만들었으니까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저장. 그래서 찾아보기. 경로는 문서의 본인 이름 폴더에 따닥. 그 다음 얘 이름은 여기서는 여행동호회 회원 명단이니까 여행동호회 회원 명단 이렇게 적고 저장하면 되겠죠? 네. 다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굴려서 내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 확대해 놓고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 앞에 미음 한자 있잖아요. 그래서 미음 한자 누르고 펼침 단축, 세모 하고 동, 미음 한자, 탭, 고르고 호수, 그 다음에 생년월일. 얘도 한자키 눌러서 바꿀 건데 하나 둘 세 번 누르면 생년월일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한자로만 바꿀 거니까 한자로 변환,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저장은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로 가셔도 되는데 좀 전부터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건 여기 오늘 폴더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그냥 아까 전처럼 기존처럼 찾아보기에서 문서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로 따닥, 그 다음 이름을 얘는 저장할 때 한마음 아파트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한마음 아파트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새 창을 만들 거니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그리고 휠을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굴려서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 놓고 이제 내용을 적을 건데요. 앞부분에 모니터 같은 게 하나 있죠, 컴퓨터가. 그래서 삽입의 기호, 여기 글꼴 중에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W 있는데 윙딩즈라는 게 있어요. 요걸 골라서 윙딩즈. 근데 W 옆에 컴퓨터 모양 있는 거 말고요? 예, 여기 윙딩즈 요거 고르고 여기서 이 컴퓨터 모양을 선택하시고 삽입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최근에 하고 해서 닫기. 다른 사람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제가 골라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링딩이 이름이 윙딩즈. 예, 수강생 모집. 그래서 적을게요. 적을 때 Alt 엔터.
글씨가 크게 나왔어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찾아보기,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명은 그냥 이 제목인 수강생 모집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세요.